네, 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라운드 테이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주 수요일 함께하고 계시죠? 노영래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영업부 법인센터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들어오시자마자 예.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드린다면서 올해 이제 잘 보내시라고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디로 예. 떠나세요? 네, 연말에 조금 좀 쉬려고 이제 떠나는데 일본으로 갑니다. 결국에 맨날 좋아하는 동남아 갈 것처럼 하더니 그러니까요. 일본으로 가나 아니, 싶긴 한데. 지난주에 예. 동남아 이야기하시고 결국에는 일본으로 떠나시는 네. 일본 어느 쪽으로 기업 탐방을 가세요? 글쎄요, 기업 탐방이요? 기업 탐방 해야겠네. 네, 도쿄나 교토 이런 좀 네. 관광지들 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걸 보면은 저도 이런 거에서도 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환율이 굉장히 뭐랄까 우리 원화가 굉장히 싸졌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율을 좀 봤을 때 만만한 게 일본이에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정말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광을 하기 좋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관광이나 이런 것도 뭐 겨울 비수기 영향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좋을 영향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도 그런 걸 찾아보면 좋은 네, 거죠. 네. 그러니까요. 현지 네. 연결 가능하실까요? 한번 영상 통화를 현지에서 라이브로 네. 분위기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네. 뭐 작은 바람이었습니다. 네, 네, 가능하면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인도로 떠나볼 텐데요. 저희가 예. 첫 번째 그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인도 시장이 최근 들어서 이제 글로벌 시장 안에서 조금씩 자리를 키워가고 있는 그런 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인도의 IPO 시장이 12월에도 활기를 띠는 모습인데요. 이달 약 3천억 루피, 한화로는 4조 거의 9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공모가 예정이 되면서 사상 최대 모금 기록을 세웠습니다. 수요가 이렇게까지 인도에 몰린 이유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결국에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외에서 성장이 가능할 만한 정말 신흥국을 찾는데 그 중에서도 좀 자본주의 질서를 제대로 잘 따르는 좀 투자하기에 용이한 그런 신흥국이 어딜까 보면은 뭐 동남아시아도 있겠지만 인도가 좀 많이 떠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좀 자본주의 질서에서 조금 약간 안 좋게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뭔가 약간 조금 예전만큼 인기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게 밸류에이션도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네,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IPO가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기대감을 키우면서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증시가 올라가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IPO로 대규모 공모 자금이 몰린다. 그러니까 올해가 작년처럼 인도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게 많은 공모 자금들이 몰리고 있고 내년에도 대규모 IPO 시장이 열릴 게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거잖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뭐 예를 들어 뭐 아파트로 비유하자면은 처음에 뭐 어떤 지역에 대규모 분양이 들어서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공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조금 눌리는 경향이 있겠지만 뭐 4, 5년 지나고 나면은 이게 뭐 약간 신도시 느낌으로 좀 신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깔리게 되면서 그 동네 자체가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제 그 IPO를 통해서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시장이 좀 그 안에서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요인임은 분명한 거죠. 예, 그럼요. 네, 조금만 좀 덧붙이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그러니까 인도 주식을 지금 불가능한 건 아닌데 조금 복잡해요. 한국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기에는. 직접적으로 네. 인도 증시에 투자하기에는. 예, 그렇죠. 개별 종목을 ETF가 말고. 그러니까 뭐 영국에 상장된 뭐 그런 거를 전화 주문, 오프라인 주문을 하든가 아니면은 제한적으로 미국 ADR로 상장되어 있는 거면 편한데 그런 게 아니면은 좀 어려워요. 인도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면은 영국에 상장된 거 그런 걸 봐야 되는데 결국에 그런데 좀 접근성이 어느 정도 괜찮아진다고 가정할 때 내년에 제가 주목하는 인도에서 IPO 예정인 기업이 플립카트라고 있어요. 플립카트 어떤 기업이죠? 인도의 아마존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도의 세계 제1의 인구 대국이자 고성장국인 인도에서 정말 뭐 커머스로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플립카트가 상장을 하겠다고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그리고 또 뭐 그 이후에는 또 뭐 인도 제1의 뭐 핀테크나 아니면 IT 기업인
릴라이언스 지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기대감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저희는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일단 인도 증시 전반에는 이런 영향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인도가 이런 시장 부흥을 위해서 또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섹터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4,500억 달러 규모의 우주 경제 달성 목표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네. 왜 이렇게 글로벌 시장이 우주 항공 분야에 네. 또 한번 흐름을 옮겨서 네. 주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도 뭔가 조금 제가 부족한 지식이지만 좀 큰 그림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부족한 지식이지만 큰 부족한 그림이다. 지식이지만을 먼저 깔아둡니다. 네. 네, 저에게 따지지 마세요. 네, 부족한 네. 지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은 그 우주 항공이라는 게 로켓을 쌓아 올리는 게 결국에는 뭐 우주 방산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어떤가요? 예전의 국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니네 앞바다는 니네가 우리는 예전처럼 동맹국들에게 무제한적으로 이제 방어를 안 해줄 거야. 바닷길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너네 국방은 알아서 해. 그러면은 각 국가마다 방산 투자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방산에서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미사일 기술이에요. 그리고 또 인도는 어떻게 보면은 핵 보유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도 그거 아셨습니까? 그 달에 이제 착륙을 전 세계적으로 4번째로 그 이제 착륙에 성공시킨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유인은 이제 미국이 유일하지만 뭐 네. 탐사선이나 이런 걸 다 합쳤을 때는 이게 성공한 게 지금까지 뭐 5개밖에 안 되는데 그 인도가 안에 그 들어있네요.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인도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랑 중국이 점차적으로 그 자유주의 진영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고 있고, 뭐 각 강대국으로 하면서 이제 블록 경제로 되면서 얘네들 그냥 알아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예를 들어 영국의 뭐 원웹이라는 뭐 위성 회사가 있어요. 예전에는 러시아에서 뭐 러시아 이제 로켓 발사대를 이용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 못 믿겠다. 그럼 어디로 가나요? 인도로 갔어요. 그러니까 인도로 가는 게 또 하나 또 이점이 뭐냐면은 그게 있어요. 그 적도와 가까운 나라일수록 이 로켓을 쏘아 올렸을 때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그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과 그냥 계단을 오르는 것과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 적도 인근에서 로켓을 쏘아 올렸을 때는 그 상당한 이제 속도 보너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인도의 이제 남인도 쪽은 상당히 적도랑 가까운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인도의 뭐 굉장히 뭐 양호한 기술력, 그리고 낮은 이제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도가 어떻게 보면 우주 항공의 어떻게 보면은 틈새 시장을 잘 노렸다. 이거를 좀 잘 노린 것 같아요. 이번 발표에서. 네.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IT라든지 모든 기술적인 측면에서 브레인이 어디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인도에 좀 집중되어 있긴 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비해서 인건비가 낮고 그리고 이제 기술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 우주항공 산업에서 이제 조금만 정부가 잘 지원을 해주고 민간 기업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 중국과 어느 정도 좀 대등하게 이제 맞설 수 있는 덩치가 되는 나라가 그러니까 미국 말고 인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또 인도는 어떻게든 중국을 그 내심 자기의 경쟁자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우주 항공이나 뭐 그런 이제 방산에서 엄청 투자를 한다? 질 수 없지. 다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서로. 또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 계속 키우려고 하는 거고요, 인도가. 일단 좋은 점들을 이렇게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리고 충분히 성장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인도 우주항공 산업 너무 좋은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답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이제 하는 그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것들은요. 일단 모바일로 저희 회사에서도 뭐 그 거래가 쉽게 가능하고, 그런데 인도는 지금 직접 투자를 이거 지원을 안 해요, 아직까지는. 이건 전 증권사, 그러니까 한국의 전 증권사 공통입니다. 네, 아직까지. 아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네, 찾아보세요. 네,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도 좀 안내를 드렸다시피 할 수 있다면은 일단 뭐 ETF를 통해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은 미국의 ADR로 상장된 뭐 예를 들어 인포시스나 HDFC 뭐 그런 이제
뭐 그 인도 제1의 은행, 뭐 그런 것들은 미국의 ADR로 상장이 돼 있어요. 또는 뭐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이런 거는 좀 번거롭지만 영국 증시에 이 듀얼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어렵긴 하지만 증권사 통해서 오프라인 뭐 전화 나 이거 사고 싶어요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도 증시에 직접 투자가 안 돼요,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없고 네. 일단 관심은 좀 가져보시고 네. 조만간 그 한국 내년에 증권사에서 열리면은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전 모르죠. 예. 근데 뭐 있을 거예요, 아마. NH에서도 뭐 있을 인도 거예요. 관련해서, 예. 인도 투자 관련해서. 아무래도 큰 시장이다 보니까 뭐 모든 뭐 한국의 증권사들이 인도 시장 뭐 인도 증시 직접 투자에 대한 뭐 가능성 여부는 계속 타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신흥국의 특성상 언제 할지 모른다. 네. 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인도 증시가 점점 더 이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좀 달려가려는 시도들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게 다가오네요. 아쉽죠. 자, 이렇게 우주 산업 관련해서 인도에 있는 우주 산업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지난주 호주에서 후불 결제 서비스 핀테크 기업 집코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관련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BNPL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들어서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코 같은 경우는 이제 빅4에도 뭐 들지 못하는 후발주자고 굉장히 미국에서 급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메인 마켓은 호주인 것이고, 그런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BNPL 업체 중에서 정말 좀 순수하게 BNPL에서 좀 잘하고 있는 뭐 어펌과 클라르나라는 두 기업을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어펌과 클라르나 어떤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펌이 어떻게 보면 대장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클라르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유럽에서는 점유율이 뭐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미국 시장에선 후발주자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BNPL 뭐 저번에도 했지만 그 빅4라고 있습니다. 네, 뭐 예전에 스퀘어였던 블럭에 애프터페이가 있고 그리고 또 페이팔 서비스가 있어요. 그 나머지 그거랑 어펌과 클라르나 이거를 빅4라고 해요, BNPL. 저번에 미국에서 이제 거주하셨을 때, 그러니까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요. 어렵다. 네, 어렵다. 널 뭘 믿고 뭐 정말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이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애초에 그 한국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경력을 쌓아야 신입사원도 경력직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개념처럼 신용을 쌓을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일단 처음에 그 첫 시작을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용카드 뭐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이런 데서 뭐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뭐 저신용자라든지 아니면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런 BNPL 서비스 업체들이 굉장히 좀 그 모바일 간편성이나 이런 걸로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펌과 클라르나의 좀 차이점을 말하면은 어펌이 대장주인 이유가 있어요. 그 시가총액도 높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모바일로 BNPL 업체를 통해서 할부로 이제 그 물건을 살 때 아마존이랑 이제 굉장히 끈끈한 파트너십을 어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마존 독점이었는데 지금은 독점은 아니지만 이게 그 사용자 편의성에 있어서 어펌이 압도적으로 아마존에서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편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 뭐 신발을 하나 뭐 아마존에서 뭐 나이키 신발 하나 샀어요. 그러면 체크아웃 단계에서 그 어펌을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이 옵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뭐 클라르나나 뭐 페이팔이나 뭐 그런 뭐 애프터페이나 이런 것들은 그 결제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BNPL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아마존에서 일단 나간 다음에 그 뭐 클라르나나 아니면 뭐 애프터페이 앱에서 거기서 이제 가상의 신용카드를 코드를 받고 뭐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그 편의성이나 뭐 그런 접근성에서 어펌이 압도적으로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클라르나가 이제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자체가 그 금리가 굉장히 좀 있으면 이제 낮아지는 형국이죠, 미국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데 사람의 욕망이란 게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후불 결제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일단은 금리 이제 하락기에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어펌하고 클라나 그룹 중에서 만약에 이제 PB님이 선택을 하신다면 어떤 기업을 더 선호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1등주를 할 거면 어펌이고요.
그리고 또 뭔가 약간 그 2등주의 유쾌한 반란을 꿈꾸신다 그러면은 이제 클라르나인데 클라르나는 본사가 스웨덴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유럽은 꽉 잡고 있지만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역전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은 클라르나 하시고요. 그리고 네. 또 뭐 어펌을 하시는 것도 좋고 저는 일단은 승자가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조금 한다면은 분산해서 조금 할 것 같아요. 네. 분산해서. 누가 이길지 네. 몰라요, 이 시장은. 네, 어펌과 클라나 그룹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네, 미리,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